가지 그럼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작업했던 여의도로잉이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이라고 기타를 만드시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제가 2013년에 우연한 계기로 연이 닿게 되어서 연대를 하면서 같이 지내던 와중 2016년부터 드로잉을 시작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부평에 있는 갈산에 콜트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만났는데, 그 2016년에 여의도로 이제 농성천막이 근거지로 옮기게 되면서, 그렇다면 여의도에서 우리가 만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농성장에 들러서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드로잉으로 기록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시리즈고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콜트는 아니고 콜텍 노동자들이 본사와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시리즈는 끝났고요. 현재 콜트 노동자들은 투쟁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가 간단히 챙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농성 천막 안에서, 그 공간이 그렇게 넓다거나 하지가 않아서 좁은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휴대성이 좋고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작업한 매체는 사인펜과 수채화, 펜 뭐 이런 것들의 휴대성이 좋은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의도에 있다가 이제 광화문으로 농성장을 옮기면서 그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입구 풍경을 그린 드로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켓 보관함이라고 해서 저희가 1인 시위하거나 할 때 피켓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이제 모아놓기 위해서 종이로 이렇게 쌓아 놓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피켓 보관함을 그린 거고요. 그리고 농성 천막이 흔히들 아시는 약간 운동회하고 할 때 설치하는 파란색 그런 야외 천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막이 어떤 골격, 그 구조에 걸어놓은 어떤 농성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로잉 같은 거를 그리면서 많이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어떤 작품의 완성도나 뭐 우리의 어떤 투쟁의 의의나 정의나 이런 거를 전한다기보다 이 투쟁이 지속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이 일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의 추억과 좋은 경험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저도 콜트콜텍 노동자들 만나기 전에는 이런 투쟁 현장이나 뭐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서 좀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쟁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듯이 빨간 띠를 메고 엄청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그네들만 아는 그런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저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루 지내는 건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서로 농담 따먹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어떤 투쟁 노동자들의 모습과 제가 직접 경험한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괴리를 좀 좁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의 풍부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드로잉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로잉 작업 같은 경우는 아직 투쟁 중인 콜트 노동자 방종훈 아저씨가 하셨던 말인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들의 말이나 아니면 아저씨들과 연대자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서 제가 인상이 깊거나 아니면 농담인데도 그 농담에 어떤 뼈아픈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그런 걸 캐치해서 이런 텍스트 드로잉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작업이 여의도에서 저희 천막 쳤을 때 그 모습을 마카로 드로잉한 작업이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공간의 방에서 2016년에 뉴스피드라는 개인전 할 때 한쪽 벽에다가 일부만 추려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드로잉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 2016년에 제가 영동에 레지던시를 할 때 한 6개월 정도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떨어져 있었냐면 이 투쟁을 하는 어떤 현장들, 콜트콜텍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월호라든가 한광호 열사 돌아가신 것, 그리고 뭐 기륭이나 기타 등등 그런 현장에서 제가 물리적 거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직접 현장에 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부채감,
그런 어떤 상실감을 어떤 식으로 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미술하는 작가들이나 뭐 개인적인 친구들도 많지만 현장에서 연대하는 활동가, 당사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는 거를 내가 드로잉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작업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런 어떤 나의 상실된 감정들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고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나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올라오는 그 글들과 사진들을 모아서 이게 나중에 드로잉 시리즈로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드로잉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보시면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송경동 시인님이 쓴 글과 그리고 노순택 작가님이 쓰신 글 그리고 사진을 제가 하나로 모아서 한 드로잉한 작업이고요. 주로 사용한 재료는 수채화 그리고 콩테. 수채화로 텍스트를 쓴 후에 그 위에 콘테로 드로잉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로잉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배경이 되는 텍스트를 직접 읽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같이 동시에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아까 거 같은 경우는 한강호 열사와 그리고 최저시급,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의 최저시급 이야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콜트의 방종훈 지회장님이 쓰신 글과 그리고 투쟁을 하면서 흔히 맞닥뜨린 어떤 전경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그 풍경을 오버랩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특정한 현장만을 지칭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들의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많은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님이 김관홍 잠수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페이스북 글과 그리고 제가 김관홍 잠수사님의 사진을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구글에 사진을 검색하게 돼서 그분의 어떤 세월호 구조하실 때 그 모습을 같이 드로잉한 작업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장동훈 신부님과 그리고 저희 콜텍에도 연대하셨던 박남규 활동가님의 글을 같이 한 드로잉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드로잉이 구성되고 이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제가 단체전이나 뭐 개인전 뉴스피드 때도 많이 올리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백남기 농민께서 타계하신 지 일주기가 된 추모 전시로 관훈갤러리에서 밀물이란 전시를 했어요. 그때 이 작업을 같이 선보였었는데 그때의 디스플레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이크업 대시라고 2017년에 했던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당사자성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제가 당사자고 연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곧 그게 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를 했다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여성으로서 겪는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어떤 식의 부조리와 차별을 겪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좀 풀어낸 작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흔히 아시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작업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서 일주일에 한 편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근데 메이크업을 한다는 게 다른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를 알아본다면 보통은 이제 뭐 미를 조금 더 가꾼다거나 어떤 식의 뭐 색다른 연출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레퍼런스가 많은데 저는 메이크업을 통해서 어떤 여성이 어떤 지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한테 외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레이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김화영 작가님인데 여기서 닉네임 서커스로 나오는데요. 김화영 작가님과 같이 콜라보한 작업인데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그 안에 흔히 말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걸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남성성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젠더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김하영 작가님 얼굴에
드래킹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성별의 금기를 뛰어넘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다른 레퍼런스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작업은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딱 30살이었는데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30살의 여자라고 하면은 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전복하고자 30살의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어떤 문장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단 나이 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뭐 여성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또 서사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30살과 40살, 50, 60, 70살까지의 제 모습을 상상해서 메이크업으로 구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작업은 흡연 메이크업인데, 이제 흡연하는 같은 성 여성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보통 그러지 않겠죠. 여성들은 이제 흡연을 할 때 뭐 길거리에서 한다든가 하면은 뭐 한 소리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자가 담배를 펴?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흡연하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식의 차별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여성에게만 국한되는가에 대해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메이크업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애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메이크업을 저한테 이제 애인이 저한테 해주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여성 혐오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페미니즘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콘텐츠고요.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최저시급 메이크업이라고, 그 당시 2017년에 최저시급이 6,470원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은 유튜브 레이아웃이 바뀌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서 채널을 직접 운영을 했었고, 보시면은 이 아래 하단에 있는 썸네일은 이제 정은영 작가님이 평론해 주신 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업 대시라는 동명의 전시로 개인전으로 발표한 적이 있고요. 물레동에 있는 물레예술공장에서 발표했었습니다. 발표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조형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요. 2019년에 실바니안 페미니즘이라는 작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제가 메이크업 대시에서 하면서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돼서, 그럼 여성이라고 했을 때 뭐 HIV 감염 여성,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여성, 그리고 난민, 이런 좀 확장된 그런 거를 상상을 하다가, 그럼 그 확장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의 매개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실바니안이라는 조그마한 동물 인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복하고 모두 이웃이 함께한다는 그 세계관 안에서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언급되지 않고 뭔가 누락이 된 이 현상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약간 말이 꼬이고 있는데요. 알아들으시겠죠? 작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바니안 페미니즘은 보시다시피 이런 인형인데, 이 인형이 엄청나게 귀여워요. 그리고 얘네 세계관이 이웃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뭐 정답게 살아간다, 그런 인형인데, 보시면은 제 지금 작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형 패키지가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런 4인 구성이고, 그리고 뭐 여자 동물들은 드레스를 입고 있고, 뭐 남자 동물들은 치과의사, 피자 배달부로 하고, 여자 동물은 냉장고랑 같이 판매가 되는 등, 이런 식의 좀 특정 성에 좀 국한된 어떤 직업이나 속성을 가진 그런 식의 레퍼런스로 많이 판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세계관을 좀 전복을 시켜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유로운 역할을 가지고 자유로운 속성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출연진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HIV 감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 피해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탈시설을 주제로 해서요, 어떤 비장애인으로 인해서 구원받거나
장애를 극복하는 서사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신대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능동적인 어떤 장애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 수요일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를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좀 어려웠는데 이제 이 당시에 제작하는 그 시점은 아니고 좀 전 시점이긴 했지만 예멘 난민 문제로 해서 제주도에 이제 입국하는 문제로 해서 사회가 조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든 에피소드인데 이제 난민이 입국하는 것 그리고 난민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미디어가 말하는 게 과연 진실이고 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그럼 진실과 가짜는 무엇이고 난민이 이야기하는 난민이 진짜가 아닌가? 라는 물음이 있어서 이 에피소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성소수자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는 레인보우 썸머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가 그래도 5편 에피소드 중에 그래도 관객분들이 좀 재밌게 봤다고 한 피드백이 많았던 작업인데 이 작업은 이제 줄거리가 좀비 참사가 발생해서 그 보호소에 레즈비언 커플이 가야 하는데 그 보호소에서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당신네들은 가족 구성, 법적으로 인정한 가족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소에 입소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나중에 제 유튜브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들링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제 그 앞선 이제 4가지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 다 같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매듭을 짓는 격으로 제가 만들었던 에피소드인데 어떤 재난 참사의 주인공과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참사의 당사자가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어서 네, 이런 식의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19년에 인천에 있는 영화공간 주안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양성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이제 상영하는 방식으로 네, 선보였었고요. 그때 같이 나눠드렸던 캐릭터 카드 7종입니다. 원래는 8종으로 시크릿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인쇄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해갖고 7종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발표하는 네, 그때 풍경 사진이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신작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실바니안 페미니즘과 세계관은 같이 하면서도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 스피노프 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작업은 실바니안 페미니즘이라는 시리즈의 네이밍으로 바로 갔다고 하면 얘는 이제 소제목을 지어서 고슴도치와 투지의 시간 여행자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그 전작에서 제가 5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5가지 주제, 뭐 HIV 여성 감염인, 장애인, 난민,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재난 당사자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면 제가 이 5가지 주제를 한 번에 소화한다는 게 작업을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어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녹이려고 무리하기보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제대로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재난 참사 당사자 그리고 우리 재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그 전작에서 좀비 참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6년이 흐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비버라는 주인공이 과거로 가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당장에 개발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택배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가고 거기서 이제 고슴도치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실험에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물건을 받는데 그 물건을 받고 어떤 식의 이야기가 벌어지는가는 유튜브로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유튜브로 이제 발표가 된 작업이라 요 이미지가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이제 썸네일 이미지인데 보시면 이제 크게 주인공은 3명이 나옵니다. 저 아이폰처럼 보이는 저 폰, 제 이름은 시발이고요. 쟤랑
비버랑 그리고 고슴도치, 그리고 고슴도치 발 앞에 있는 게 저게 알 수 없는 그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작에서는 좀 세트가 마치 뭐 개그 프로에 나오는 간이 세트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인형극 무대 세트처럼 좀 짓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구성이나 뭐 인물 동선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 제가 따로 개인전, 그러니까 오프라인 형태로 선보이고 있지는 않고 온라인 제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업 대시 채널을 2017년에 구성을 했는데, 이제 그 채널에 이제 실바니안이 올라가면서 채널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메이크업 대시를 위한 어떤 그런 채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제 작업을 업로드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와 투지의 시간여행자 영상이 15분 45초의 러닝타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장면만 캡처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네, 제 채널은 유튜브에 크리티컬 히트 2020이라고 치면은 나오고요. 제가 메이크업 대시는 지금 다 닫아놓고 실바니안 페밀리즘만 공개를 해놨는데, 그게 제가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공개해야 되는 그런 뭐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대시 같은 경우도 네, 시간이 지나면 뭐 올려놓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작업은 제가 11월 15일 날 공개를 시작했고요. 그러고 12월 30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개될지는 뭐 제 맘인데 아직 안 정했고요. 아무튼 12월 30일까지 시간이 되시면 15분 45초를 할애해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작업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까요?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이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셨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혼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작업 같은 경우에 작업을 준비하는 어떤 사전 단계가 있고,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발표하는 과정,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될 텐데, 이제 작업하기 전에 작업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는 분들은, 제가 인천에서 인천인권영화제라는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료 활동가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섣불리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동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활동가들이 프로 활동가들도 있지만은 뭐 다큐 감독도 있고 미술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음악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작업하다가 뭐 막히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나 뭐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번역을 부탁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뭐 김화영 작가님이나 전진경 작가님이나 주로 같은 어떤 화두를 가지고 동일한 어떤 고민을 해보았던, 먼저 앞서 나간 어떤 작업 경험이 더 많은 그런 작가님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콜트콜텍 투쟁 노동자와 연대를 하며 작업하게 되었던 계기, 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콜트콜텍 노동자분들하고 작업을 했던 건 2013년대 때부터 연대를 했는데, 그 전에는 뭐 현장이라든가 뭐 투쟁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운동 이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어떤 표준 인간들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가 잡지를 우연한 계기로 미술 잡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콜트콜텍 공장을 점거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전시를 했던 작가님하고 연이 닿아서 그 공간에 직접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 공간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어떤 편견과 오해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너무 나름의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좋았고, 거기를 이제 갔다 온 그 경험이 인상이 깊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몇몇 얘기를 했었어요. 뭐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내가 이런 곳에 갔는데 참 좋더라, 또 가고 싶더라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상처받으니까 가지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한테 한 번 가고 안 가면 그건 굉장한 민폐야, 가지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항상 상처받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가보자. 어차피 가고 싶은 거 그냥 갔다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약간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처음에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네, 같이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안면도 있고 대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간에 가기 전에 이미 자리를 많이 잡아놓은, 그러니까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던 작가분들, 네, 여성 작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미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더 간다고 관계가 그럴 일은 없었어서, 네, 저도 그 덕에 잘 기대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인천 분이신가요? 아니시라면 인천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살기는 계속 유아 청소년기와 20대 초반, 20대까지죠. 20대까지를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인천에 오게 된 거는 제가 인천이권 영화제 하면서 활동가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또 콜트콜텍 농성장이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인천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해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저한테 어떤 안정감이나 또 익숙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낯선 도시는 일단 아니었고,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뭐라고 하죠? 물가가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값이 싸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작은 자본으로 좀 새로운 둥지를 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지낸 지는 2년 조금 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 있을지는 아마 제 주머니 사정과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작용을 하겠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노동자의 삶이나 투쟁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현장이나 활동에도 직접 가시고 참여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콜트콜텍에 연대를 하면서는 이거는 약간 제 분류인데, 제가 아주 집중하는 현장은 콜트콜텍 현장이고, 어떤 제 집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현장은 그곳이지만 그분들과 그이들과 같이 연대하고 함께 하면서 다른 현장에도 되게 많이 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저씨들이 어디 연대 간다라고 하면 따라가고, 또 아저씨들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는 또 이런 문제가 있대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도 우리 가보자, 나도 가겠다 이러면서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또 많이 가기도 했고, 여성들의 어떤 문제 같은 거에 관해서는 이제 주변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 시위를 한다더라 이런 시위 같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가는 거에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장에도 좀 많이 가게 되고 하는데, 지금은 콜텍 투쟁, 콜트는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콜텍 투쟁이 끝나면서 어떤 제 마음의 근거지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잃었다고 해야 될까? 잃었다기보다는 좋게 끝나셨으니까 제 마음의 근거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약간 지금은 어떤 특정한 현장을 주로 해서 그곳에 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현장이 생겼을 때는 그 현장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연대를 필요로 하고 결합을 필요로 할 때 제가 그 현장이 궁금하고 그 이야기 듣고 싶을 때는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 갔다 온 거는 이제 노량진의 수산시장에 상인분들이 지금 그 수협과 관련해서 이제 투쟁하고 계신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없어진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부당함과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항한 투쟁하고 계신데, 그분들 벼룩시장 하신다 그래서 벼룩시장 몇 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